자, 오늘의 주인공은 삼천궁녀로 잘 알려진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왕입니다. 제가 준비한 설록화 한번 보시죠. 짜잔. 설록화? 어떤 왕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있죠. 손가락질을.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뭐 방금 소개가 된 의자왕이겠죠. 네. 이 의자왕은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선입견으로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하는 그런 왕 중에 하나인데 네. 오늘 그 오해를 한번 바로 잡아 보겠습니다. 삼천궁녀는 의자왕이라고 하면 삼천궁녀라고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것이 저는 여기서 이 자리에서 밝혀드리는데 조작된 팩트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부여에 가보셨나요? 가봤죠. 가봤죠? 그럼요. 부소산에 올라가면 낙화암이 있어요. 네. 가보면 깜짝 놀라요. 왜요? 3,000명은커녕 30명도 못 써 있어요 거기. 아, 너무 좁아서. 너무 좁아가지고 사진 찍으려고 저 아저씨 비겨 내가 먼저 사진 찍고 이러거든요. 맞아요. 아 근데 진짜 생각해 보니까 약간 당황스럽기는 하네요. 3,000명이 진짜 쉬지 않고 막 이렇게 우수수수 이렇게 무슨 낙엽도 아니고 애초에 이게 연속으로 계속 떨어지는 게 이게 진짜 맞는 건지. 삼천궁녀라고 칩시다. 네. 당시 이제 그 부여, 그 백제의 마지막 수도는 사비성 부여였죠. 네. 인구가 약 5만 명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럼 계산해 보면은 네. 3,000명이라고 하면 당시 수도 인구 전체의 20분의 1이잖아요. 그건 너무 많다. 20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죠, 교수님. 삼국유사에 보면은 네. 그 당나라와 신라의 연합군이 백제를 쳐들어왔을 때 네네네. 그 사비성에서 있던 그 의자왕과 그 안에 있던 그 왕족들, 그 대신들 그리고 궁녀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피신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그 후궁과 궁녀들이 적군의 손에 죽을 바에는 차라리 스스로 자결하겠다. 맞아요. 라고 그게 해서 우리가 알던 내용이죠. 예, 강물에 몸을 던졌다라고 네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사실 여기 기록에는 3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 3,000이라는 것이 약간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양귀비 있죠. 네. 양귀비. 알죠. 이 양귀비와 당현종이 뭐 너 죽네 나 사네 하면서 사랑을 하고 있는 거를 백거이라는 그 당나라 시인이 묘사를 했습니다. 네네. 후궁이 3,000명이 있지만 네. 그 3,000명의 사랑보다 한 사람에게 푹 빠졌네 라고 하면서 처음에 삼천궁녀라는 표현이 거기 등장을 해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그 중국에서는 3,000명이라고 하면 정말 3,000명이 아니라 네. 많다의 대명사가 돼요. 비유적인 표현이군요. 의자왕 걸 알고 있는 거는 뭔가 좀 흥청망청 뭐 방탕하게 좀 살았을 것 같은 이미지였는데 그게 아닌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흥청망청 방탕한 이미지라는 게 왜 나왔냐면은 의자왕의 서자가 41명이라는 기록 때문에 그래요. 공주까지 다 합쳐가지고 한 80명이 넘었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데 솔직히 이게 자식이 많다고 해서 방탕한 것이 아니라 요즘으로 치면 후궁들이 그 당 총수랑 비슷한 거라서 누구는 누구 가면 총수, 누구 가면 총수 이런 거랑 같아서 그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면서 이제 벗어날 수 없는 권력 협력 관계를 맺은 거지 여자 대 남자로서 만난 게 아니에요. 국왕이 자기 자식을 많이 두는 거 이거는 나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업무예요. 예, 왜냐하면 왕족이 많아야 그만큼 자기 우군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서자가 41명이나 됐다라는 거는 이제 뭐 확실한 건 의자왕 개인의 어떤 능력, 네, 이런 것들은 완전 인정될 수밖에 없고요. 제15년, 그러니까 의자왕이 50대 중후반이 될 적에 태자의 궁을 굉장히 사치스럽게 꾸몄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고 그 이듬해엔 왕이 궁녀들을 데리고 음란과 향락에 빠져서 술 마시기를 그치지 않아서 좌평 자리에 있던 성충이라고 하는 사람이 네. 말린 거죠. 이제 좀 자중하시라라고 말렸는데 이 성충이 감옥에 갇혀요. 이런 행위는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폭군의 한 또 전형의 모습처럼 나오거든요. 정리해 보면은 뭐 사치에 음란에 향락 뭐 충신까지 일단 가뒀으면은 조건은 다 갖췄네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선입견이 거의 맞는데? 이게 삼국사기를 쓴 사람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신라 백제, 사람이다. 그렇죠. 신라 사람이니까 백제를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은 음해하려고. 사람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일종의 의정에 대한 악플을 쓴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문제는 누가 두 사람 썼냐. 세 사람이 말하면 어느 정도 진실이잖아요. 네. 그쵸. 이게 막 옛날에 외가 백제랑 진짜 친했거든요. 네, 예. 근데 그 외에서 남긴 기록이 있는데 의자왕의 군의 대부인 그 왕후로 아마 추정이 되는데 그 사람이 요망하고 무도해서 멀쩡한 신하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백제는 마음껏 이런 기록을 쓴 게 남아있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왕후가 누구냐?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부여를 나중에 한번 그 투어를 가시면은 정림사지 5층 석탑이라고 있거든요. 네네. 이게 그 부여에 남아 있는 거의 유일한 백제의 유물이에요. 이게 네, 네. 웅장해요. 네. 거기 보면 되게 열받는 게 뭐냐면 소정방이 그 당나라 장수가 소정방.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백제를 멸망시켰지 않습니까? 네. 그 딱 보니까 정림사에 석탑이 있는 거예요. 네. 석탑에다 그러면 이걸 내가 정복했다는 기록을 남겨라 해. 네. 대당제국이 백제를 멸망시킨 기념비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 이 은고 부인 왕후에 관련된 기록이 있거든요. 고든 신하들의 간언은 물리치고 요사스런 부인의 말을 좇아 어진 자에게는 강한 형벌이 내려지고 아첨하는 자에게는 총애와 신임을 주었다. 당나라와 외에서도 동시에 이렇게 기록할 정도면 거의 진짜 믿겨지긴 하는데 은고 부인이 정말 국정농단을 한 게 사실입니까? 실제로 그 의자왕이 국정 초반에는 정치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대략 한 655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뭔가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문제가 생겨나는 그 이면에 은고라고 하는 사람이 그 중심에 서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원래 부여용이라는 사람이 태자였다가 나중에 655년에 태자효라고 하는 사람으로 태자가 바뀌게 되는데 은고라고 하는 이 대부인이 아마도 태자효의 친모로서 이 태자효를 태자로 앉히는데 크게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태자를 앉혔으니까 이제 좀 약간 권력의 핵심이 될 수 있겠네요. 의자왕의 아내가 요망해서 그래서 그 아내의 말에 홀랑 넘어간 의자왕이 멀쩡하게 있던 태자도 바꾸고 심지어 온갖 그 새 태자를 위한 궁궐도 짓고 하면서 나라를 망쳐먹었다 이건데 그래서 이런 짓을 그럼 왜 했을까라는 걸 조금 상상을 해보는 걸 진짜 좋아하는데 생각 못 해봤는데. 의자왕이 어린 시절에 그 엄마의 신분이 천했을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 엄마가 중전마마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 예, 예. 후궁인데 이름조차 안 남는 거 보면 어쩜 후궁보다 더 천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새엄마인 중전마마 눈치를 계속 보면서 커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자유도 누릴 수 없는 의자왕이 드디어 이제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면서 네. 자기가 키워주고 싶은 네. 사람을 골라서 원하는 가족을 만들고 네.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애로 태자 바꾼 거 아니냐. 내 사람을 부인으로 들이고 태자를 바꾸고 뭐 이거는 왕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저는 약간 야사 전문가로서 저 이렇게 봐요. 네. 네. 그러니까 뭔가 핑계거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나쁜 요망한 여인들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예요. 즉위하고 14년 동안 방탕한 생활을 했다라는 기록은 단 1줄도 없어요. 너무 힘들던데. 15년째인 655년부터 그때부터 살짝 등장을 해요. 네. 방탕한 생활을 한다. 은고. 그걸 봤을 때 뭔가가 부조화가 돼요, 이게요. 진짜로 의자왕이 그런 방탕한 술 먹고 놀았을까? 퀘션 마크가 딱 생기는 거죠. 의자왕이 정말 방탕군주가 아니란 증거가 또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의자왕 아들내미죠. 부여용 그 묘비석에 뭐라고 쓰여있냐면 아버지에 대해 가지고 과단성이 있고 침착하며 사려가 깊어서 명성이 홀로 높았다라는 말이 쓰여있어요. 아버지가 정말 방탕하고 음란했다는 말은 단 1도 없어요. 아버지니까 본인의 아버지가 실제로 좀 그랬더라도 네. 네. 그렇죠. 근데 좀 좋게 남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진짜로 만약에 팩트로 지금까지 있었던 증거들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못된 것들만 한다면 아들이어도 아 이거는 진짜 좀 정의롭게 역사를 좀 남겨야겠다고 남기지 않았을까요? 네, 방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네. 어쨌든 이 기록들은 의자 왕이 뭐 음란했다든가 뭐 은고라고 하는 사람이 뭐 국정을 농단했다 이런 이야기들은 어쨌든 당 내지는 신라에 의해서 승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서사거든요. 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백제가 반드시 망해야만 되는 국가고 자기들이 정벌해야만 되는 국가였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마땅한 명분을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망할 만한 나라였다. 네, 그 과정에서 의자 왕과 은고 이런 어떤 그 멸망으로 가는 서사 이런 거를 만드는 것이 아마 기록에 포함됐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거죠. 기록을 토대로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100%를 신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점 때문인데 과장된 영화와 드라마를 보면 그걸 정서로 착각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점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라고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아, 예.